자, 3단원은 뭐 첫 번째 출발하는 것부터 뭐 좀 복잡해. 그래프도 복잡하고 식이 봐봐. 엄청 복잡하지. 그래서 일단 이거 잠깐 끌게. 자, 잘 봅시다. 얘를 y는 fx라고 이렇게 할게. 자, 그런 다음에 이 순서를 좀 잘 머릿속에 익혀둬야 돼. 자, fx 위에 점 한 점을 딱 가지겠대. a, fa. 그 다음에 여기에 b, fb. 이렇게 처음에 한번 점의 좌표는 그냥 두 개 만들어 설정한 거야. 자, 그런데 보통 책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니? x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x축이 평행하게 y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수선의 말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b-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fb-fa가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많이 어렵죠? 자, 평균 변화율 옆에다가 이것만 딱 적어놓자.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말만 굉장히 어렵게 놓은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 평균이라는 게 뭔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구나라고만 해석하면은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우리가 했을 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중1 때 한 거 아니겠니? 그죠? 자, 그런데 이 증가량 자체도 어떻게? 자, 요게 뭐니? x의 증가량이고 얘가 y의 증가량이어서 이게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젠트를 생각하죠? 기울기를 딱 따지면. 자, 그런데 책에도 한자어로 해놨습니다. x의 증가량을 x의 뭐라고 표현했니? 증분이라는 말을 했죠? 그럼 증분 대신에 증가량으로 우리는 좀 알기 쉽게 바꾸도록 할게. y의 증분 대신에는 y의 증가량을 쓸 필요 없고 두 개의 증분이 나와 있지? 그 대신에 증가량이라고만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 사이에다가 증분 대신에는 증가량이라고만 딱 적어 놓자. 자, 그러면 증가량. 자, 생각해봐. 어떤 연산을 한 거야? 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차야, 차. 차라는 것을 디프런트야.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했을 때 델타라고 쓰거든. 그래서 x의 증분, x의 증가량을 이렇게 세모 x, 그 다음에 세모 y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 세모를 그냥 이 세모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세모로 써야 되는 거다. 근데 기호는 그게 크게 상관없어.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x의 증가량, 얘가 뭐가 되냐면 y의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뭐라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네? 결국 요것분의 요거야. b-a분의 fb-fa. 얘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입니다. 말만 어렵죠? 평균 변화율.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균 변화율에 대한 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해놨어. 나는 A, B를 쓰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B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B 대신에 A 플러스 아니야 델타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가 소가 돼서 없어지지. 그러면 요 식은 다른 식인 델타 X분의 그 다음에
여기 b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아니라고 새로운 식이 하나 더 나왔지. 자, 얘는 우리가 흔히 보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대. 그런데 요 식에서 이 식으로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해서 b 대신에 우리는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너희 책에다가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변화된 새로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잘 찾아서 적을 수 있도록 하자. 거기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 그림으로 뭔가 해주기가 좀 그래서 내가 새로 그린 겁니다. 이거. 평균 변화율이잖아. 요 식에서 요 식이 바뀐 여기다 가서 다 적혀 있는 식들이야. 뭐 새로 적을 건 없어. 그래 표시만 하면 돼. 됐죠? 자, 그런데 와, 얘는 그나마 괜찮다 생각해. 근데 x분해도 아니고 이 세모 x 세모를 계속 적기가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델타 x 대신에 h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델타 x는 초반에만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와. 무조건 요식과 요식에 대해서만 다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 기울기에 관련된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다르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하나 있지. 근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니? 미분 계수. 와, 이제 변화율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평균 대신에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미분 계수라는 굉장히 또 복잡한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자, B점이 우리가 극한을 배웠잖아, 그치? 점점점 이 곡선을 따라서 A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 직선으로 표현할게. 그 두 개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점점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결국 여기에서 접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접선. 우리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두 점이 있을 때 얘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접선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얘는 쉽게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리에서도 물리원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속도와 속도도 마찬가지고 순간 속도, 평균 속도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니까 얘를 뭐 하냐면 x, fx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이 아니라 b 대신에 x죠. x-a분의 fx-fa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x좌표인 x값이 어디에 점점점 가까워진다고?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x값을 a에 근접시킨다. 첫 번째 식이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생각해봐. 델타 x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게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증가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리미트 델타 x를 0에 근접시켰을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네, 그지?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나는 델타 x 대신에 뭘 쓴다고? h를 쓰는 식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요 식은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물론 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점점점 그 증가량 자체를 줄여버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로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빨간색, 이 빨간색은 그래프적인 기하학적인 해석의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거를 앞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x값이 뭡니까? a잖아, 그치? 우리는 x좌표가 되게 중요해. 접선의 기울기 맨날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맨날 2차 함수와 직선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을 써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뭐 할 거냐면 f 프라임 a라고 이렇게 책에 적혀 있죠? 괜찮죠? 그러면 x 값이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함수 값이 아닙니다. 프라임 붙은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자, 다른 색깔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식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h에 관한 거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세모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만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표현해라. 저 같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 부분들이 다르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꼭 같아야 된다는 거. 물론 밑에 조금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세모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세모까지 같아야지만 이렇게 알 수 있다. 좀 깊게. 자,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을 뭐라고 했다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치? 하나만 가보자. 이거 가볼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변하겠대.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1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네? 그럼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래. x가 2 증가할 때 y는 4 증가했네. 그러면 2분의 4니까 평균 변화율은 2. 괜찮죠? 말만 어려운 거야. 얘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걸 알고만 있다면 그냥 누구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A 스텝은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냅두고 그 다음 개념을 볼게. 자, 여기 벤 다이그램 나와 있는 거를 한번 가볼까? 자, 좀 크게 보면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함수라는 거 1차, 2차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배웠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도 배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리 함수, 무리 함수도 배웠잖아? 자, 그런 함수들을 우리는 다 배웠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수프에 올라오면서 그 함수 중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처음으로 딱 배웠어. 그런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2단원에서 요번에 한 거 연속이 되는 함수. 얘는 좌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되는 거고 얘는 끊김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요번 단원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배우겠대. 자, 제가 누구나 알고 있죠? 누구나 이 그래프 걸 알고 있어. 자, 여기가 0이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냐면 약간 극한하고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야 돼. 여기를 A라고 딱 잡자. 왼쪽에서 근접할 때와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려면은 좌 미분계수 하고 우 미분계수, 이게 같을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뭐니?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 그치? 아,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직선은 무조건 그 기울기 자체가 접선인 거야. 여기서 근접해도 기울기가 1이잖아, 그치? 여기 미분 가능한 거야. 근데 0에서 딱 보자. 왼쪽에서 근접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이잖아, 그치? 같지 않죠? 그러면 얘는 미분은 불가능한 거야. 아,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것은 꺾인 점. 아, 연속은 되는 건데 꺾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미분 계수처럼 한자어를 쓸 수도 있으니까 꺾인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첨점이라는 말로 씁니다. 적어는 놓고 알아는 놓자, 들어는 놓자,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나아가는 함수는 없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로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꺾이지 않으면 된다. 연속이 되는 동시에 꺾이지 않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잖아, 그지? 자, 생각해봐. 연속인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참이니 거짓이니? 명제에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연속인 것은 다 미분 가능한 거니? 아니죠? 이쪽은 미분 불가능한 거니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게 있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미분 가능한 것은 연속이냐? 미분 가능한 건 다 연속인 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인 거잖아, 그치? 이런 말을 물어보겠대. 근데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도함수라는 게 있겠대. 자, 그러면 오 마이 갓. 뭐야? 오늘? 급한 왜 나와? 급한 왜 나오냐고? 아니, 흐름을 끌어버리네. 짜증났네. 자, 뭐 연결될 동안 이거
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거를 할 거야. 항상 어떤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2차 함수였으면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을 딱 쓰면 기울기가 구해지니까 쉬웠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무조건 넘어가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사각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을 지나고 있네, 그치? 그러면 x 값이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뭐라고 했니? f'a였잖아, 그치? 그럼 얘가 기울기고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난대. 이렇게 해버리면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함수식이 있을 때 얘를 미분해서 f'x라는 요 식을 만약에 구한다면 그 식에다가 a를 대입하면 요거 숫자야, 숫자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숫자로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뭐냐면 도함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미분한 식만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위에 점 x좌표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나와. 연립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거를 f'x라고 했죠? 근데 그 f'이 뭐라고? y'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두 번째 y'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원래 표현은 y라는 것을 있는데 우리는 미분한다.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dx분의 d라는 게 얘가 이 프라임의 의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이 개념인데 y를 분자에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y가 뭐랬니? fx라고 했잖아, 그치? 이 네 개가 모두 같은 뜻을 의미하고 우리는 하나 더 dx분의 dy 하나만 더 적어 놓도록 할게. 저게 도함수식입니다. 도함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함수에 관한 식을 도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작업들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함수식을 구할 때, 도함수를 구할 때 초반에는 이걸 쓴다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안 쓸 겁니다. 이걸로 대부분 많이 쓴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미분한다라고 이렇게 하죠.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세세하게 나눌 뿐, 세세하게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것은 다시 쌓는 거야. 나누는 거하고 쌓는 거하고 완전 반대잖아, 그치? 미분할 줄 알면 나중에 적분하는 식도 적분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반대로 말하면 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그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B스텝 가서는 내가 연습을 좀 시켜줄 거야. 근데 지금 A스텝이니까 한번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미분법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1번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y는 뭐 x의 n제곱이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미분을 하시오. 미분을 하라는 것은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네, 그지? 프라임을 붙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항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거니까 지수를 앞으로 내려 n, x에 그 다음에 지수에 1을 빼는 거야. 이게 미분한 거의 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y는 뭐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참수.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얘가 1,4가 되겠죠? 1,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로 그대로 똑같이 가볼게. 잘 봐.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지수를 앞에다 곱해주면 6, x에 지수 1 빼면 1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1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를 앞에다 곱해주면 플러스 2, x에 1 빼면 0제곱 돼버리니까 1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는 거냐면 x에 0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지수를 앞으로 곱해주면 뭐 되겠니? 0 돼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다 사라지는 거야. 눈 떠. 이거 가면 죽는다. 상수는 미분하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외워야 돼. 1차를 미분하면 그냥 개수만 가져오면 돼. 그러면 2차 이상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그러면 얘가 f'의 x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x값이 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f'의 1이 되겠네, 그치? 1 집어넣으면 뭐 돼? 8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y는 8 x-1 플러스 4 이게 이 접선의 방식. 이걸로 우리는 계속 구할 거야. 괜찮죠? 자, 요거 미분하는 거 여러 번 연습을 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우리 재성이 때문에 안 되겠어. 와, 소투에 고추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와, 그래도 기특한 거 먼저. 눈 좀 안 감으려고. 와, 계속 뜨고 있어. 와. 좀 엎드려 자라. 일단은 요거 편한 걸 먼저 해놓고 기본인 분수식을 하는 걸 할 건데 그 분수식을 하는 거는 조금밖에 사용이 안 되고 나중에 전부 다 이걸로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이런 거야. 각각 따로 미분하래. 아까 전에 뭐 있었니? 이렇게 했었대. 얘 미분하고 얘 미분 따로 하잖아, 그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필요 없어, 이거? 상수 있을 때 상수 제외하고 얘 미분해서 곱해주래. 누가 이렇게 하냐고. 전혀 쓸데없는 1, 2, 3번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곱의 미분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플러스 6 3x 마이너스 7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치? 전개할 수 있니 없니? 전개해가지고 그냥 미분해도 상관없어? 근데 정말 전개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개의 종류가 있을 건데 앞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시켜서 앞에 거를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미분해서 곱한 결과를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럼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처음 하나 미분하고 두 개 그대로 뒀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하고 두 개 그대로 뒀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거 미분하고 두 개 그대로 뒀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괜찮지? 몇 개가 곱해져 있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 혹시 곱의 미분법을 쓴다면 앞에 거 미분하래? 4x 상수 미분하면 0 되니까 필요 없죠? 뒤에 거 그대로 두래. 3x 마이너스 7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래.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6 뒤에 거 미분하래. 상수는 날라가고 1차니까 개수만 이렇게 받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하래. 차라리 전개하고 미분하는 게 더 빠르겠죠.
곱의 미분은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굳이 이 방법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1차, 2차 정도면은 전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게 참고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책에는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아직까지 세세하게 본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으라고 지금 A 스텝을 하는 거야. 다시 B 스텝 가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천천히 해 나갈 거니까. 제곱이면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7제곱 이렇게 돼 있어. 7제곱은 못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x의 7제곱이 아니고 어떤 식의 7제곱, 어떤 식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똑같이 가. y'이라는 것은 지수를 앞으로 내리네. n 하고 fx의 n-1제곱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y'이라는 건 7,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6제곱 여기까지 똑같아. 그런데 이게 끝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한다라고 해서 속미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f'x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너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속미분이라는 걸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식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속미분이라는 것을 꼭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뒤에 적는 거야. 얘 미분하면 12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얘 미분하면 0. 그럼 끝난 거야. 괜찮죠? 7제곱 전개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쓰면 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가 되겠고. 괜찮죠? 밑에 있는 A 스텝 문제들은 일단 냅두고 나중에 B 스텝을 좀 더 천천히 하나씩 진행한 다음에 한꺼번에 A 스텝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3단원에 있는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복잡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빨리 구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도록 할 겁니다. B 스텝 가서는. 자, 그래서 일단 38페이지까지 일단 개념만 설명한 걸로 하고 목요일날 B 스텝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자, 앞쪽에 있는 함수의 연속 안 된 부분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질문하도록 하죠.